네, 안녕하십니까. 예, 방금 소개받은 강원 테크노파크, 아마 보시면 규제혁신팀장으로 있을 겁니다. 규제를 하는데 왜 자꾸 리빙랩 관련해가지고 나오는지 좀 약간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거는 저희가 진행하면서 규제와 연관된 부분에서 그 한 단계 나아가는 과정에서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같이 진행되면서 저희가 강원 남부 내륙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강원 남부 내륙권이라 하면, 원주 아래쪽, 원주, 영월, 정선 해가지고 태백까지 이어지는 곳인데요. 저희는 이번에는 평창하고 정선 이 두 곳을 대상으로다가 진행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서 저는 여기 사업만 드리는 거는 조금 관점이 다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이 오셨지만 저희가 배우고 싶은 것도 하나 있었던 부분이 이걸 통해 가지고 저희 리빙랩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엔 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하거든요. 근데 지역 주민들은 어떤 우리가 의지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결국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를 하고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면서 서로 간에 그런 네트워크라는 부분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저희도 소개를 하겠지만 그 소개와 더불어서 저도 또 배워가는 그런 좋은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 순서는 굉장히 좀 그냥 평범합니다. 일단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5년간 지속이 될 부분입니다. 5년간 평창과 정선에 있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다가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그분들의 보건의료 환경 그런 것을 정주 여건 같은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통해 가지고 저 맨 위에 보시면은 사라졌구나. 제목에 있던 부분이겠죠. 제목에서 보시면은 이게 재밌는 게 여기 보면은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사업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은 강원도를 포함 강원도 내에는 18개 시군이 있거든요. 18개 시군 중에 16군데가 인구 위기 소멸 지역이고요. 그 중에 이번에 오늘 말씀드린 평창하고 정선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강원도가 거의 전국 탑 수준인데 그 중에서도 강원도 안에도 3위 안에 드는 소멸 위험도로 따졌을 때요. 그런 곳이거든요. 그곳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요. 5년간 총 저희가 한 60억 원 정도 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평창군을 주관으로 해서 보건의료원이라면 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그냥 우리 흔히 말하는 그냥 무슨 참척의료원, 무슨 강원 원주의료원 이런 의료원이냐? 그건 아니고요. 아마 보건소, 춘천 보건소 있으시죠? 보건소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그 공공의료 체계 중에서 보건소 위에 있는 보건의료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건소에는 입원시설이라는 게 없는데 보건의료원에는 약간의 입원실과 그러나 조금 더 의료선 가지고 있는데요. 강원도는 이 평창군과 화천군 두 곳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원이 참여를 하고 정선군에 있는 아마 거의 전국에 몇 개 안 될 겁니다. 그 군 단위에서 군립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곳이 여기다 정선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지역적 의료의 한계성 때문에 정선 의료재단이라고 해서 군립병원을 진행하는데요. 이 두 곳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 저희가 사업 내용 안에서는 사업 분야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이 있고 근데 이 부분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건 저희가 어떤 걸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총 3가지의 저희 큰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의료 거점 조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격 의료 확대와 리빙랩 운영. 이 3개가 그럼 별도로 있는 것이냐? 꼭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 3개는 다른 것 같지만 그 안에 큰 카테고리 안에서는 같이 있는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원격 의료를 포함한 리빙랩 운영하게 한 디지털 의료 거점이 조성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저희가 평창군 보건의료원하고 정선군립병원에 저희가 구축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구축이 되면 그곳을 통해서 디지털 협진병원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 계획을 할 때 그러니까 처음엔 리빙랩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저희는 아주 그냥 심플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냥 이 기업이 참여하는 형태로 해서 조금 더 산업적으로 지역에 좀 산업을 키운다는 관점이었는데 사업을 하면 할수록 달라지는 부분이 뭐였냐면 지역 주민이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그 가운데서도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평창 같은 경우에도 평창 군 내에도 읍내에도 병원이 거의 없습니다. 있어도 1개, 2개 아예 그 전체 평창군 전체 내에 한번 아주 간단한 의원급을 가시려고 해다 50분씩 1시간씩 나오셔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보건소를 활용한 보건 의료원을 활용한 그 의료 행위가 일부 이루어지는데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올해 아마 좀 신문을 자주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보건소나 보건의료원은 과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한 2, 3년 주기로 3년 주기로 과가 바뀝니다. 공보의 선생님들이 내가 정형외과를 전공하신 분이 오시면 정형외과가 간판이 생겨가지고 경화과가 생기는 거고 이분이 가시잖아요. 가시고 나면은 그 과가 폐쇄가 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빈변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코로나 겪고 이런 여러 과정에서 당초에 있는 원래 있던 인원보다도 약 한 3, 40명 정도의 공보위가 덜 배정이 됐습니다. 그 얘기는 3, 40명의 의사 선생님이 안 계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수요조사 과정에서 보건소와 보건진료소는 간호사 선생님들만 계신 곳이거든요. 근데 이곳에서 얘기하시는 게 좀 원격 협진, 원격 의료를 하고 싶지만 원격 의료가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는 했지만은 그것도 1차 의료기관 간단한 아주 그런 전화 상담만 했었잖아요. 근데 보다 전문적인 걸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대학병원이라든가 종합병원들이 참여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원격 의료가 들어와야 되는데 원격 의료는 아직까지는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격 협진이라는 저희가 개념을 좀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원격 협진을 통해 가지고 하고 만약에 법이 개정되거나 좀 바뀐다 그러면 원격 의료가 될 텐데 수요조사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 되게 단순한 것 같은데요. 정형외과는 저희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관절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피부과가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리고 비뇨기과. 이런 부분, 그리고 오히려 또 정신과 쪽도 일부 좀 있으시고요. 아무래도 이제 또 이 알코올이라든가 이런 게 좀 계신 분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알코올 좀 중독이 되신 분들도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수요가 있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도내에 있는 세계기 대학병원, 강대병원을 포함해서 세브란스, 원주 기독병원, 그리고 한림성신대학병원, 한림병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서울에 있는 아마 중대도 참여를 하시는 형태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돼서 대학병원들이 참여하시는 구조로 아마 원격 협진의 형태를 저희가 구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리빙랩 운영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리빙랩 운영은 조금 더 좀 이거는 지역 주민하고 기업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하는데 그냥 내가 참여했는데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근데 그에 따른 소득이라는 것도 좀 같이 가주면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들이 저희들 아마 여러 가지 당뇨라든가 또 스마트워치 요즘 많이 하시죠. 이런 것도 기기를 많이 활용하시는데 그러한 데이터들이나 이런 것들이 오는데 그걸 어르신들이 스마트폰 그렇게 잘 안 쓰시더라고요. 쓰셔도 아주 단순하게 그냥 하시는 거 되다 보니까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과 연계를 해서 저희는 기업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처음에 접근을 했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참여하시고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본인들이 재미를 느끼셔야 되고 그에 따른 보상도 있어야 되고 그에 따른 건강도 좋아지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그런 어떤 카테고리가 하나의 카테고리로 좀 이루어지는 구조고요. 저희가 왜 이 사업에 주목을 하게 됐냐면은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지금 형태가 비슷하긴 하지만 특히나 심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인구 감소 추세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게 조사된 내용을 보게 되면 정말 큰일이라는 부분이 뭐냐면 청장년층으로 갈수록요. 무조건 다 나가시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돌아오시는 건 언제냐? 40대 후반에서 50대가 넘어가면 일부 귀농귀촌하시는 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젊은 인구들이 전혀 없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청장년층이 없으니까 생활비는 당연히 없고 자녀의 교육 문제로 떠나게 되고 일자리 문제는 더 중요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또 유출이 됩니다. 그리고 의료 현황이라는 분석이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아마 제일 어르신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단순한 거지만 그 단순한 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원주, 춘천, 강릉을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가시려고 하면은 예를 들면 피부과 약간의 질환이 났습니다. 근데 이 질환 하나 때문에 내가 1시간 반에서 2시간씩을 갖다가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가셔서 잠깐 진료받고 오는데 한 번으로 끝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환경력 때문에 여기 상급 종합병원이라고 있는데 대학병원급을 가려면은
거의 90분 이상 다 걸리는 형태, 90분이면 짧은 형태인 것도 있습니다. 홍천군 같은 경우는 홍천군 안에서만 한 90분 걸리거든요. 이런 어려움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지역 문제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협진과 이것이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건강 케어 프로그램 하는 부분. 근데 이 부분들은 아마 최근에 많은 그런 어떤 보건소라든가 기타 복지부 사업을 통해 가지고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업무가 너무 많은 부분도 있고요. 주민들이 어려우신 거예요. 이거를 하는 걸 A도 해야 돼, B도 해야 되지, C도 해야 되지. 나중에 하시다 보면 그냥 그만두시는 형태가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일자리 창출과 지역 활력이라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에 따른 정적금.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격 협진실이 먼저 구축하는 부분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저희가 평창군 보건의료원 안에는 아마 올해 구축이 됩니다. 그리고 정선군 그 군립병원 안에는 내년도에 저희가 구축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원격 협진병원 운영이라고 해서 이게도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대학병원 3곳에 그 외에 의원급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과는 한 6개 과 이상 정도를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분들 같이 갈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보건소하고 보건진료소의 차이가 뭔지 혹시 좀 모르실 것 같긴 한데, 보건소 아까 말씀드렸죠. 보건소에는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그리고 지소는 보건소보다는 조금 낫지만 의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근데 보건진료소라고 있습니다. 그 진료소 부분은 간호사 선생님만 한 분 계십니다. 아마 그 분단이 혹시 뭐 잘 모르겠지만 가시면은 보건진료소라고 해가지고 그 한 분씩 이제 간호사님 계시고 그분들이 이제 뭐 당뇨, 고혈압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무료로 다 약을 배부해주고 그런 협진을 진행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공공의료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원격 의료 확대라는 부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이 형태를 보시면은 이 원격 협진 진료센터를 만들게 되면은 그곳에서 지역 보건진료소하고 연계하거나 지역 주민하고 연계하는 부분이 협진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을 하고 대학병원과의 연결을 통해 협업하는 구조인데요. 이걸 통해 가지고 원격 자문이라는, 이게 이제 나중에 법이 바뀌면은 저희가 이렇게 1대1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열립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이 부분까지는 좀 저희가 못하고 지금 형태에서는 허용이 되는 형태로 이렇게 협진의 형태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까지는 저희가 그냥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업 내용이었던 거고요. 이제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이 이게 지역에 정말로 도움이 되려면 리빙랩 운영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하시게 되면 건강실천 주민하고 활동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건강실천 주민은 여기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은 뭐 연령이나 이런 건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그 지역에 상주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한테 저희가 그 강원도 그 기업들 그리고 그 외의 기업들이 뭐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라 해가지고 되게 뭐 당뇨, 고혈압부터 해가지고 다양하게 뭐 심전도를 재는 그런 여러 가지 기기들을 나눠드리는데, 이 기기들을 그냥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하실 때 그걸 알려드리고 또 그거 가지고 하면서 내가 몸이 좋아지는지 봐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재미도 있으실 거고, 여기서 저희가 재미라는 부분을 좀 가져가려고 하는 부분이 리빙랩에서 좀 저희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하는지, 뭐 예전에 보면 그 외국 사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으시다 그러더라고요. 그 닭을 키운다 그러더라고요. 닭들을 그 지역에서 공동으로 키우고 그걸 통해 소득 창출을 하는 부분인데, 이게 닭을 갖다 처음에 키울 때는 닭을 키우는 것만 집중을 했는데 어르신들은 운동이 안 하시잖아요. 근데 닭이 얼마나 건강하게 많은 움직여가지고 건강해지냐에 따라서 보상 체계를 좀 달리했나 봐요. 그랬더니 어르신들이 그 닭을 갖다 키우기 위해서 계속 닭을 몰고 다녔는데 그 과정에서 본인들이 많이 걸으신 거예요. 걸으시다 보니까 본인들이 건강해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소득도 올리고 이런 어떤 선순환 구조 만드는 형태가 있는데, 그런 형태의 저희들도 생각은 해보는데 실제 저희가 좀 어느 정도까지 이건 그냥 저희가 아직까지 실행이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의견을 좀 받고 싶고, 그 다음에 여기 활동가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이제 뭐냐면 그 어르신들을 하는데 저희가 매번 한 5명 정도에서 7명 정도가 한 그룹핑이 될 것 같아요. 그룹핑이 되시면 기기나 여러 스마트폰을 갖다 나눠드리고 활용하실 텐데, 그 과정에서 기기를 잘 못 쓰시거나 그럴 때 한번 분명히 가가지고 교육도 할 거고 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 활동가라는 분이 한 분 계실 거예요. 이분은 조금은 좀 더 그 스마트폰에 조금은 그분들 중에서 조금은 접근성이 좋으신 분이 될 거고, 그분이 그걸 도와드리고 안 되면 본인이 가서 가르쳐드리고 재밌게 하는 이런 형태까지 하시면은 한 달에 월 저희가 좀 정액으로 다 해서 월급이라고 해야 되나?
드리는 형태로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걸 통해 가지고 그분들은 그걸 통해서 소득도 얻으시면서 그걸 통해서 건강도 좋아지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함께 지역민들이 함께 움직이다 보니까 좀 재미도 느끼는 형태로 좋아지고. 근데 기업들이 어떤 걸 할 수 있냐는 부분이었습니다. 기업은 아까 말씀드린 헬스케어 기기 제공인데, 그럼 기업들이 기기를 제공하게 되면 도대체 기업은 그게 몇 대나 팔겠습니까? 저희 여기 참여하시는 분이 5년간 500명을 지금 목표라고 했거든요. 그 500대 팔아가지고 그 기업이 들어오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기업들이 되게 중요하게 한 생각이 뭐냐면 리얼월드 데이터라 해서 실제 사용자, 이 기기들은 다 식약처 인허가 다 받아, 의료기기 인허가 받거나 다 돼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거를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뭔가 누군가는 써줘야 되고 그에 대한 데이터가 정례적으로 들어와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걸 통해서 저희가 지원했던 기업들 중에 한 기업이 인공호흡기를 개발하는 기업이 있었어요. 그 춘천에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상장까지 했었는데 나중에는 지금 그 수도권으로 이전을 하긴 했지만, 그 기업 같은 경우 처음에 인공호흡기를 개발을 했는데 아무도 써주질 않습니다. 병원은, 국내에 있는 병원에서는. 그러니까 이름 없는 작은 그 지역에 있는 기업이었고, 이 기업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동남아로 가져가지고 거의 원가에 뿌렸습니다. 뿌리고 3년에서 5년 정도 데이터를 대신 받은 거예요. 그걸로 고도화하는 작업에 걸려서 지금은 코로나 때 아마 굉장히 좀 잘 되셔가지고 되게 좋아졌는데, 우리 기업들이 현재 지금은 상황이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수많은 기기들을 만들고 서비스를 만들고 해서 진행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사용자 데이터를 너무 거의 못 받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로 간의 딜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지역 주민들은 건강 관리하고 소득 창출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기업은 그 데이터를 활용하고 그걸 통해서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활용하면서 제품 고도화와 판로 개척이라는 이러한 어떠한 저희가 분산한 구조를 만들어서 이 건강의료 정주 여건 개선이 되는데, 원격 의료 시스템 기반에서 인구 활력이 증진되고 이걸 통해서 지역 관련 산업에까지, 이게 저희가 그리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리빙랩을 구축하는 부분인데, 이 안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운영할 것이냐, 되게 단순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순한데 이 단순함이 저희는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 이제 저희가 그 평창과 정선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내부에서도 지금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가면 누가 갈 것이냐, 춘천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약간의 그 지역 내에서 저희가 가서 특히 보건의료 기관들하고 공공의료하고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이게 업무가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기가 하나 뿌려질 때마다 그 기기에 대한 나중에 컴플레인이라든가 운영상 문제. 그래서 저희가 결국 같이 가서 지역 안에 들어가서 같이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아무도 먼저 갈 건 같진 않아서 제가 먼저 일단 가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역 주민이 참여하고, 그리고 건강 관리와 생체 신호 계측, 사용자 피드백, 지역 활력까지 이 구조가 선순환이 돼야지만 가능하지, 이게 어느 한쪽에서 뭐 던져두듯이 그러니까 업무를 갖다 이렇게 던져준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물어보신 게 그거였어요. 몇 분이 오실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분이 오고 몇 분이 거기서 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인데, 이거는 결국에는 그 지역과 같이 가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 리얼월드 데이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요걸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기대하는 거, 근데 이것도 너무 좀 그냥 항상 들으시던 용어일 거예요. 뭐 정주 여건이 좋아지니까, 죄송합니다. 정주 여건이 개선되면 아무래도 좀 지역 소멸을 늦출 수 있냐.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처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이 드시고 지역에서는 어차피 젊은 친구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뭘 하나 해준다고 바뀌진 않더라고요. 근데 지역에서 어려워하시는 건 뭐냐면, 어르신들이나 지역에 있는 그 인구가 준원 구조가 기본적으로 젊은 친구들 나가는 이것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는 너무 쉽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뭐 균형 프로그램이라든가 새로운 창 이런 거 많이 만들지만 그런 부분들은 시간이 걸리고 그에 따른 어떤 효과를 보는 데 오래 걸리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어르신들이 혼자 생활하시기가 어려워지는 시점이 왔을 때 대부분 이제 요양기관으로 가시잖아요. 뭐 요양병원으로 가시는 분도 있고 요양기관에 가시게 되는데, 요양원 가시고 그러시는데, 그럴 때 대부분 어디로 가시냐면은 도시 근처로 가신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정확히 처음에 이해가 안 됐었는데, 결국은 자식들이 있다 보니 자식들이 접근성이 좋은 곳이 도시 근처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게 오래 정주하실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건강관리 서비스들이 좀 있으면 좋겠고, 그걸 통해서 좀 어르신들이 다 계실 수 있도록 이런 부분, 그리고 그에 따라서 좀 지역에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일자리 창출도 좋고 기업이 왔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얘기하시는데, 거창하게 지역 산업 발전이라고 했지만 이거는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셔서 그 소득을 만들고 그 소득을 재미도 느끼시고 함께 생활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아마 젊으신들도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좀 생길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들어오고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실사용 데이터 들어오고 제품 고도하는 부분, 이런 게 메인이 이제 디지털스케어 혁신센터에서 너무 거창해가지고 여기 그 보건의료기관에서 얘기하시는 거, 이거 지역에 너무 좀 어렵다, 어르신들도 이해하기 어렵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그 명칭이 좀 저희가 고민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조금 더 어르신들이 쉽게 찾아오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의 전환을 좀 보게 하는 부분인데요. 자, 이게 협진들 통한 참여 지역 주민의 건강 향상하는 부분, 그리고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참여함으로써 그걸 통해 가지고 지역 산업에 기업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생태계를 만드는 부분, 이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기대 효과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저희가 아주 그냥 우리 사업에 대한 부분인데, 이 다음 부분이 이제 저희가 하는데, 이거는 강원도하고도 저희가 좀 협의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강원도에 있는 왜 평창하고 정선만 하느냐?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 어플라이를 하고 선정이 되는 과정에서 강원도에 좀 그 옆에 있는 영월 포함해가지고 영월과 태백 포함해가지고 좀 넓게 하시고 할 수 있으면 많은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처음 이제 이 형태를 진행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좀 겁이 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했다가 혹시라도 지역 주민들이 반발을 하거나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있어서 별로 뭐 만족도도 없고 힘들기만 하고 그러면은 다시는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창과 정선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어떤 혁신센터를 만들고 원격 협진을 포함한 그런 어떤 보건의료 환경을 개선하는 부분과 또 그걸 통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 그리고 지역 기업이 함께하는 부분까지 같이 하는데, 요걸 성공 사례를 만들자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평창과 정선, 인원도 많지는 않습니다. 딱 500명의 5년간 진행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데이터를 확보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는 당연히 보건의료 서비스는 저희가 다 하는 거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형태로 가야 되거든요. 그걸 위해서 필요했던 부분이 유전체 데이터하고 임상 데이터, 건강검진 데이터, 라이프로그 데이터였습니다. 라이프로그 데이터, 이 부분은 아마 생활습관 정보하고 기기에서 들어온 생체 신호 데이터는 이거는 기업들이 디지털스케어 기업들이 참여하면서 들어올 수 있는 데이터거든요. 건강검진 데이터는 저희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 매년 건강검진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매년 해드릴 거예요. 매년 해서 그분들이 정말로 올해 상태가 이 정도인데 내년에 좋아지면 더 좋겠지만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아마 좋아질 건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 하시더라고요. 다만 그 나빠지는 정도를 늦추거나 유지할 수 있는 정도, 그런 건강검진 데이터를 확인할 거고요. 또 그 진료 과정에서 아마 만성질환자 하면 당뇨 고혈압만 얘기하시는데 당뇨 고혈압뿐만 아니라 비만 포함하고 뭐 노화부까지 포함하면서 한 WHO 기준으로 하면 13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다양한 그런 어떠한 저희가 만성질환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르신들을 좀 제고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임상 데이터를 저희가 확보를 하려고 하고요. 유전체 데이터라는 부분을 좀 저희가 별도로 다 지금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참여하시는 지역 주민 대상으로 해서는 이러한 유전체를 분석을 통해 가지고 주민을 선정을 해서 그 부분을 대상으로 해서 이 3가지 데이터를 다 붙이는데요. 이게 한 번만 붙여서 쓰면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분들의 변화 과정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하면 5년 동안에 이분들의 변화되는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축적을 할 겁니다. 축적을 해서 기본적으로 정말로 유의미한 값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형태, 이렇게 돼야지만 이게 지역에 있는 산업, 기업들도 당연히 그렇게 되면은 이게 내가 정말 유효한 데이터를 받아갈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기업들이 참여를 할 수도 있고 오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주민들은 내가 이걸 참여함으로써 소득 수준도 소득에서 좀 도움이 되고 나의 건강도 좋아져 라는 인식을 준다면 이거 자체가 성공적이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평창 정선을 시작을 하지만 이제 6월 11일 이제 강원 특별자치도가 이제 출범을 합니다. 출범을 하고 오늘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처음 얘기하시는 게 요거 2, 3년 동안 진행하면서 유효한 성과가 나오게 되면 이걸 강원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협의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강원도민 다 하면 지금 150만이거든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 에스토니아라는 혹시 나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북유럽에 있는 나라. 그 나라는 인구가 130만 정도 되거든요. 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의 헬스케어 데이터가 20년 전부터 디지털화가 돼가지고 제가 이제 만약에 뭐 어떤 뭐 쇼크를 보다 쓰러졌어요. 그 앰뷸런스 가서 가잖아요. 앰뷸런스에서 저의 흔히 우리로 치면 주민등록번호겠죠. 그거 하나만 있으면 주민등록증 하나만 있으면 제가 태어날 때 20년 전이기 때문에 그 이유권은 모르겠지만 20년 아마 20살 된 친구들이라면은 태어날 때부터의 모든 데이터가 있는 이 친구가 어떤 거에 알러지가 있는지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이 모든 거를 응급환자 이 앰뷸런스라고 해서 다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병원 도착하기 전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데 전자처방전이라는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처방전 받은 거 가지고 일본 가면 처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유럽에서 작은 나라지만 이 에스토니아에서 처방전을 받잖아요. 받으면 옆에 있는 핀란드, 스웨덴 이런 나라 포함해서 폴란드 그리고 포르투갈까지도 지금 현재 내년까지인가 하면은 EU 전체에서 하시겠다는 생각을 이제 기획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현재는 한 10여 개국 이상에서 EU 안에 있는 10개 이상 나라에서 그 처방전 하나 가지고 가면 그곳에 다 약을 처방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에서 처방을 받으면 또 에스토니아에서 약을 사실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가는데 우리 강원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들도 있지만 그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필요성,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원체 의료 취약계층이 취약 지구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같이 가져가서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의 그런 샘플이 나오고 이 샘플이 리빙랩이 하는 형태가 되지만 이것이 강원도 전체의 하나의 그런 거대한 리빙랩이 될 수 있는 그런 토대도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요. 진행을 하고 그리고 저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데이터의 전체적인 데이터들이 일회성이냐 지속성이냐는 부분이거든요. 요즘 최근에 이제 국가 단위에서 굉장히 많은 유전체라든가 암 관련 다양한 데이터들을 보고 있는데 그게 이제 타겟군을 지정해 보겠습니다. 그 타겟을 지정해서 그 질환별로 다 있는 그것도 굉장히 유의미하거든요. 근데 그 데이터들이 거의 이 현 시점에서 과거로 가요. 내가 폐암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을 받았으면 이 폐암 확진을 받은부터 나의 과거의 데이터들을 찾아서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부터 이 사람이 암 환자로 전환되는 거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니라 선행적인 게 아니라 과거의 데이터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좀 같이 고민을 했을 때 저희는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강원도 전체를 좀 거대한 그런 어떤 의료 보건의 그런 어떤 리빙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고 오늘은 그에 따른 좀 실무선에서 많이 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좀 배우고 싶은 그런 자리라고 해서 오늘 왔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